일단 종부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6억, 9억 공제되는 1주택은 원칙적으로 혼자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주택수에서 빼는 거는 등록 문화재 주택과 임대주택만 뺀다. 뭐 상속받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다 6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주택자 특례 볼게요. 1주택자는 연령별로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해준대요. 60 이상이면 10% 깎아주겠대요. 65는 20, 70은 30. 보유기간에 따라서 해줘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깎아주겠대요. 둘 다 70 이상이면서 15년 이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럼 몇 프로 깎아줘요? 80% 깎아주면 돼. 근데 꼭 한도를 70으로 둬서 치사하게. 이거 10% 해봤자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주택자 그 집값이 얼마라고. 꼭 이렇게 뒤끝 쓸데없이 이러니까 욕먹어. 그냥 80 깎아주면 되잖아. 뭘 그걸 한도를 70으로 더 치사하게. 12, 16대 개정을 하겠대요. 10%씩 추가하겠대요. 연령에서. 그럼 연령이 최대 30% 돼요. 그죠? 연령이 최대 40% 되겠네요. 40%, 이거 50%, 한 몇 프로요? 그냥 90 해주면 돼. 한도를 80으로 하겠대. 차라리 이거 10% 더 해주고 한도 80으로 해줄게요. 이거보다 차라리 이 한도를 없앨게요. 그게 더 칭찬받아. 그죠? 한도를 없애서 이거 최대 다 해줄게. 이게 더 칭찬받는다니까. 걔는 10% 이건 뭐야 이거. 해주고 욕먹어. 이런 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10% 좀 더 해주고 말지. 그 세액 얼마나 된다고. 예. 과세 대상이에요. 공정시작가율 올해 90%고요. 매년 5%씩 늘려서 내후년엔 100%까지 간다고 그러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용어는 이거예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이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에요. 이해되셨죠? 완충하기 위해서. 요거 그래도 용어 하나 기억. 18년도 세율이 이랬어요. 0.5%였다가 이렇게 됐고요. 19년도에 지금 19년 이후의 세율이에요. 지금은 기타 2주택. 기타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의 3주택이나 조정 2주택은 세율을 좀 높죠. 여기다가 이제 더 높이겠대요. 12, 16대 더 높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통과 못하고 이번에 7월 달에 높인다니까 나라님도 바로 높이라고 했으니까 좀 높일 거고요. 그래서 세율은 바뀌면 그때 보시고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게 합산배제예요. 합산배제 주택. 임대사업의 합산배제 주택은 어떤 거냐요? 여기선 두 가지예요. 건설과 매입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건 매입 공부했어요. 그죠? 매입 4월 1일 이전에 6억, 1호 5년, 4월 1일 후에 8년 동일, 9.13 이후에 어디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한 거. 그죠? 취득인데 그 전에 계약을 해놓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봐줘야 돼요? 봐줘야 되잖아. 취득 때에 따라서 계약한 것들은 봐주겠대요. 아니 적용하겠대요. 다시 얘기하면 9.13 이후에 취득한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이후 취득이 아니고 이전에 계약해놓은 건 봐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고요. 근데 위에 건설 볼게요. 건설은 두 줄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건설은 4월 1일 이전에, 건설은 원래 이후예요. 건설은 원래 이후예요. 이해되셨나요? 매입은 1호고요. 건설은 2호예요. 그 이전에는 2호 5년, 4월 1일 이후에는 8년.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안 돼. 그게 건설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건설은 지금 건설한 것들은 종부세 얘가 되면 다주택 중과도 된다는 얘기죠. 친구니까. 다주택 합산배제 다 돼요. 건설은. 그럼 제가 58개 읽으면서 건설은 뭐고 매입은 뭐예요? 매입 임대주택은 건설 아닌 거. 건설은 내가 지으면서 완공 전에 등록하면 건설. 완공하고 등록하면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4월 1일로 8년짜리 해야 돼요. 준공공으로.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은 안 돼요. 그죠? 네, 여기까지 같이 보시고요. 건설은 안 되는 게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합산 배지 유지한대요. 됐고요. 합산 배지 신고는 9월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가끔 물어봐요. 이거 종부세 얼마쯤 나올까요? 물어봐요. 계산 못해요. 계산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1차적으로 종부세는 계산 못해요. 정확한 종부세는 안 나와요. 아까 정확한 재산세도 안 나온다 그랬죠? 안 나와요. 종부세는 더 안 나와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개략적인 거 법에서 정한 세율과 과세 표준으로 부과시키는 건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는 몰라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그림을 그렸어요. 세율축이고요. 가액축이에요. 그래프 하나가 있네요. 재산세 그래프예요. 아까 재산세 그래프 최고가 0.4였잖아요. 이렇게 낼 거예요. 종부세 그래프예요. 종부세는 6억 초과부터 내잖아요. 종부세 최저 세율은 0.5%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억을 가정할게요. 9억을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만큼의 재산세를 낼 거예요. 그죠? 재산세 요만큼 낼 거예요. 되셨나요? 요만큼의 종부세를 내겠네요. 여기 2번 냈네요. 그죠? 이게 중복 구간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중과세 논점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부세 계산할 때 요 분홍색 사각형을 빼줘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 사각형이 빼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요 구조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왜 그렸냐면 학부 강의하는데 이중과세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런 희한한 놈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강의 중에 뭐라고 설명해 이걸. 그래갖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만나서 질문해서 강의장에서 얘기합시다. 그걸 끝났는데 누군지 얼굴 못 봤어요. 그래서 요 구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정확한 건 못 구하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세율로 종부세 구할 수 있는 건 국세청의 프로그램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딱딱 입력하면 쫙 나와요.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교재 있으니까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고 국세청이네요. 국세청 들어가시고요. 여기 종부세 있네요. 지금 들어간다고 김혜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때 나올 때 딱 캡처한 거예요, 제가. 화면이랑 틀린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부세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대로 가보세요. 신고세액 동영상 가시면 엑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볼게요. 1세대 1주택 감면세 되셨나요? 이거는 주로 어떤 거로 짜여 있을까요? 일단 얼마 빼줄까요? 9억 빼주고 입력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가액 말고 몇 년 보유하셨어요? 있겠죠. 세액공제 몇 년 보유하셨어요?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있을까요? 몇 살이세요? 있을 거잖아요. 근데 1주택자 종부세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 1주택 관심도 없어. 전부 다 1주택 외예요. 그죠? 요거 한번 다운 볼게요. 아까 1주택 외에 들어가면 지금 세율 2개였죠. 일반 지역 2주택 있었고 아까 조정 2주택, 일반 3주택 있었죠. 둘로 엑셀로 나눠질 거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실제 집에서 입력해 보세요. 본인 거. 일반 지역 2주택이에요. 입력할 수 있는 거 딸랑 2칸이에요. 다른데 할 데도 없어. 2개예요. 그래서 7억 넣고 8억 넣어봤네요. 공시가격 15억이에요. 여기서 이 공시가격 어디서 찾아요? 이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2개 넣었더니 15억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 공제 얼마 해줘요? 6억, 9억. 6억이에요, 9억이에요? 6억. 6억 빼주면 9억이겠죠? 9억에다 뭐 곱해요? 공정시장가에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도 프로그램 잘 만들었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게을러요.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예요?
90%예요. 아직까지도 85% 적용하고 하고 있어요. 제발요, 공무원 계시면 대구에 세무공무원 계셔갖고 어제 강의하면서 본청에 전화 좀 해서 이거 좀 바꾸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현재 공무원 계셔갖고.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니 이거 아까 재산세 계산할 수 있었죠. 7억 곱하기 얼마? 60% 그거의 세율 했었죠. 8억 곱하기 60% 세율 한 개 둘이 합쳤더니 재산세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표준세율로.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된대요. 종부세가 380 나온대요. 종부세의 부가적인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 내요. 부가적인 세금 20%나 돼요. 농특세.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알아요. 양도세 같은 경우를 신고하면 기간 내에 신고하면 10% 깎아줬어요. 볼까요?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기간 내에 신고하면 깎아줬어요. 10% 깎아주다 나중에 3% 깎아줬어요. 깎아주는 거는 역대 최고가 10% 깎아줬어요. 근데 종부세는 예전에 처음 만들 때 기간 내 신고하더라도 3%뿐이 안 깎아줬어요. 남들 10% 깎아줄 때. 부가적인 세금 농특세 20%나 걷어가요. 그런 세금이고요. 이걸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입력했네요, 이거. 이렇게 나왔네요. 입력하고 딱 누르면 이거 나와요. 분석 한번 해볼 거예요. 15억이었네요. 6억을 빼줘야 될 거고요. 초과분 9억이 나왔네요. 9억에서 공정시장가율 80%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80% 적용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7억 6,500은 세율이 1%예요. 표 보세요, 나중에. 맞아요? 일반 지역의 2주택이니까 위에 거겠죠? 1%. 누진 얼마요? 본 김에 맞아봐. 맞겠죠? 제가 그거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종부세가 525만 원에 나온대요. 이상하죠? 525만 원의 종부세 나오는데 실제 종부세 계산한 건 얼마예요? 380이에요. 왜 차이 나요? 아까 그 사각형 덜어낸 거예요. 그 비율로.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분홍색 거 드러냈더니 요거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정시작가율 올해는 90%일 거고요. 되셨나요? 네, 그랬고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재산세 상당을 빼야 되죠. 종부세가 525만 원 나왔는데 실제 부과되는 건 380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이중과세 되는 거 빼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부세는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바로는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일반지역 3주택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요 엑셀이에요. 안타깝게 5칸뿐이 없어요. 좀 더 만들지. 더 만들지. 얼마 전에 저것도 표준세율 계산하려고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이 수업인지 어수업인지 수업을 많이 할까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여자 약사분을 만났는데 선수예요. 선수예요, 선수. 그분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년 후년에 종부세가 얼마쯤 나올까 이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10몇 개짜리 통으로 한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임대사업 등록해봤자 종부세 안 되잖아요. 종부세가 얼마쯤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안 됩니다. 표준세율로 됩니다. 그럼 그것 좀 알려달래요. 16개 입력해야 되는데 칸이 안 맞아. 어떻게 했을까요? 한층 합산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재산세는 일단 재산세 계산해주고 종부세 계산인데 재산세는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넣으면 나올 거잖아. 옆에 다른 엑셀에다 넣고 재산세는 16개 쫙 넣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쨌든 합산이니까 몇 개씩 묶어갖고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얼마쯤 나올 거면 맥시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돼. 이게 표준세율 거니까 맥시멈 요 정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주제 조특법 4개 들어갈 거예요. 조특법 4개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교재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큰 틀을 잡아야 돼요. 제가 이거 표 다 띄워놓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러면 끝나고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계속 용어를 강조하면서 왼쪽 오른쪽을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다주택, 종부세, 거주택 세 개는 세트로 묶인 걸 이해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다주택, 종부세, 거주주택 하면서 이제 면적 국민주택은 이제 안 나온다니까요. 그죠? 안 나와요. 이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밑에 설명 있으니까 보지 마시고 이거 보고 제가 설명하는 거 머릿속으로 연상하세요. 이게 남는 거니까. 나중에 정확한 건 교재 보면 돼. 볼게요. 중공공 임대주택이 만들어졌나요? 언제요? 언제요? 남들 대답하니까 열받죠? 다 필요 없어. 2013년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중공공 임대주택 2013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중공공이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왼쪽이었어요. 그죠? 임대주택 왼쪽이었어요. 의무기간 몇 년? 10년이었어요. 5% 지키래요. 면적 제한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되셨나요? 2013년도에 만들었어요. 행위규제 굉장히 강해요. 반대급부적으로 뭐 만들어야 돼요? 혜택을 줘야 돼. 혜택을 첫 번째 만든 게 이거예요. 13년도 12월 5일 날 중공공이 시행이 됐어요. 그럼 법 만들어야 되잖아요. 13년도 연말에 만들었어. 그럼 언제부터 적용해야 돼? 14년도부터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개는 14년도에 시작됐어요. 개념 잡으면 돼요. 그때 얘를 만들면서 나중에 할 거지만 3, 4, 5 조문은 다르지만 6이에요. 그죠? 여기서 3이랑 5는 중공공이에요. 중공공 용어 나중에 장기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설명은 중공공을 할 거예요. 얘는 중공공이에요. 얘는 중공공이에요. 처음에 얘부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 때 14년부터 만들었어요. 임대주택법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에 뭐뭐 있었어요? 임대주택과 중공공 있었어요. 임대주택 있었어요. 중공공을 만들었네. 그죠? 만들고 나서 이따 볼 거지만 얘에 대한 특례는 장특 70% 해주겠대. 장특 70% 해주겠대. 그런 걸 14년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혜택도 없다가 얘는 혜택도 없어. 얘는 혜택이라고 딸랑 뭐 있었을까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뭐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특 70%가 딱 만들어졌어요. 중공공을 위해서. 그럼 얘 뭐라 그랬을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혹시 첫 번째 나도 해줘. 두 번째는 나 바꿔줘.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는 조문이 있다고 그랬죠. 몇 프로? 50%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민트법이랑 합쳐졌다고 그랬고요. 50% 바꿔준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냥 임대주택 단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 중공공, 장특, 단기, 장특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얘 70% 해줬어요. 옆에도 나도 좀 해줘. 그럼 너 조금 해줄게. 얼마? 10% 더해서 40%까지 해줄게. 장특이 원래 30%잖아요. 10% 더해서 40%까지 해줄게. 그게 97조 4예요. 여기서 비교할 거 같은 해에 만들어졌어요. 14년도에 중공공 단기 되셨나요? 장특 70, 장특 40 이해하셨어요? 얘를 마지막으로 장기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아까 장기임대주택 두 개 있었죠? 뭐요? 다주택중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마지막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칭하는 게 얘예요. 그러면 얘는 말에 따라서 단기임대주택도 되고 장기임대주택도 돼요. 단기임대주택이고요.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반대인데? 민특법상은 단기임대주택이고요. 세법상은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가 되면 다 정리된 거예요. 중공공 단기, 중공공 장기임대주택, 장특 70,
장특 40. 이해되셨어요? 볼게요. 이거 둘 혜택을 보려면 얘네들은 혜택을 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팔아야 돼. 양도래야 장특 혜택 있잖아요. 팔려면 멀었어. 얘 10년 있다 팔아야 돼. 때에 따라서 8년 있다 팔아야 돼.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세금 내죠. 무슨 세금 내요? 임대소득세 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한참 얘기고 양도할 때 얘기고 매년 임대사업할 때 좀 소득세 좀 깎아줘. 그게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걸 깎아주는 거예요. 요게 96조예요. 지난주에 소형주택 얘기했나요? 소형주택 몇 개? 2개. 다 했어요? 희한하네. 다 했나? 소형주택 2개. 뭐요? 이제 소형주택 이제 2개 정리할 거예요. 장기임대주택 3개 정리했죠.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다주택 중과 거주택 비과세 특례, 장특 40% 이런 애를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장기임대주택 딱 하는 순간에 느낌이 왔죠. 가액 얼마? 6억 3억. 면적 얼마? 없어. 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주택은 몇 년짜리예요? 물어보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장기임대주택은 몇 년짜리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떤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 다주택 중과는 5년, 8년 913D 조정 안 돼. 거주주택은 쭉 5년. 얘는 이따 할 거지만 6년 지나면 조금 혜택 줄 거야. 요 개념을 같이 보시면 돼요. 얘는 임대소득세 얘기네요. 얘는 준공공. 얘는 단기였어요. 얘는 임대소득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사업을 하면 매년 임대소득세 깎아주겠대요. 그러면 이쪽은 준공공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등록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준공공, 얘는 단기에 대한 장특 혜택인데 임대소득세잖아요. 임대소득세는 임대소득세를 깎아주는데 단기로 등록한 사람도 소득세 나올 거고 준공공도 소득세 나올 거잖아요. 얘는 단기로 등록했을 때요, 준공공 등록했을 때요, 둘 다예요. 둘 다인데 혜택이 달라요. 혜택이 달라요. 먼저 개정된 거 이따 볼 거고요. 얘는 중간에 지나간 거 다 빼고 준공공 등록해서 많이 혜택 주겠대요. 75%. 단기로 등록했으면 30% 해주겠대요. 이해되셨어요? 요게 혜택이 많다고. 줄이는 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고요. 여태까지 3개 했어요. 표 보고 있는 것보다 먼저 머릿속에 하는 게 훨씬 더 남아요. 97조 3, 4, 5, 96조가 있어요. 97조 3이랑 4는 장특례기네요. 준공공이고요. 단기예요. 되셨죠? 70%고 40%네요. 얘는 임대소득세 깎아주는 거네요. 준공공은 75%, 단기는 30%. 되셨나요? 이런 애를 소형주택이라고 한대요. 얘가 소형주택이래요. 간주임대료 할 때 소형주택 있었죠? 조건이 어땠어요? 42. 그죠? 42. 얘도 소형주택이래요. 임대소득세에 대한 소형주택은 국민 6억이에요. 간주임대료 소형주택은 40에 2억이고요. 임대소득세 깎아주는 소형주택은 국민의 6억이에요. 완전 달라요. 그러면 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소형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물어봐요. 소형주택 뭐 개정됐다는데 어떤 거요? 여러 개요? 네. 확인하고 다시 올게요. 안 와 그러고. 그래서 소형주택 그러면 2개, 하나 간주임대료 42, 임대소득세 소형주택 국민 6억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3개를 만들었어요. 장특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득세 깎아주는 걸 만들었어요. 국가 입장에서 볼게요. 2014년 시행했어요.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 커. 등록해놨으면 장특 해주겠대. 매년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겠대. 국가는 남는 거 없어요. 그죠?
물론 법을 만들 때 그런 건 없지만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임대사업자 깎아주고 소득세 깎아주는 거야. 국가는 안 들어와 돈이.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돈이 들어와요?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거래가 이루어지 취득세도 들어오고 양도세 국가 들어오고 지자체 취득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1년 있다 15년도에 시작했어요. 세계는 14년도 1년 있다가 이제 거래 활성화를 같이 동원하기 위해서 혜택을 엄청나게 큰 걸 주자. 그 대신에 어떤 혜택이냐면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했을 요건을 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100% 감면을 해주겠대요. 엄청나게 큰 혜택을 줬어요. 근데 이 큰 혜택은 단기에 줬을까요? 중공공에 줬을까요? 당연히 중공공에 줬겠죠. 그래서 얘도 중공공이고 얘도 중공공이에요. 홀수 중공공이에요. 그래서 97조 3, 97조 5 중공공이고요. 97조 3은 어떤 혜택? 장특 혜택. 97조 5는 감면 혜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혜택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몇 개만 띄워 놓으면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2015년도에 만들면서 혜택이 100분의 100 가면 너무 커요. 그래서 딱 3년만 혜택을 주겠다고 만들었어요. 이해하셨어요? 혜택을 3년만 주겠다고 만들었어요. 이런 애들은 만들 때 기한 없었어요. 얘는 기한 있었고 얘도 있었고 얘네들은 없었어요. 중간에 생긴 거고요. 얘는 워낙 혜택이 커요. 100% 감면해 주는 거니까 딱 3년만 해주겠대요. 15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럼 몇 년까지 혜택이에요? 예? 이럴 때 손가락이 필요해요. 15년부터 시작했대요. 17년이에요. 그죠? 17년에 원래 17년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17년도에 끝나려고 하다가 요거는 상식이고 중요한 거니까 알아둬야 될게요. 정부에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내년 세법 어떻게 하겠다고 정부 개정안이 나와요. 그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세법 개정안 나올 거예요. 작년도 7월 말에 나왔고 그래서 8월 초에 나왔고 세법 개정안이 나올 거예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세법 개정안 나오면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나 관심도는 엄청나요. 엄청나요. 영향력이. 무슨 얘기냐면 잔잔하게 있다 세법 개정안 나오면 그 개정안이 뭔가 구경하려고 조회수도 엄청나고 다운로드도 엄청나요. 2017년도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17년도에 정부 8월 달에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거기에 딱 봤더니 3년 연장하겠대요. 17년도에 끝날 걸 3년 연장, 18년, 19년, 20년까지 연장하겠대요. 근데 2017년도에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파리 대책 알아요? 파리 대책 몇 년도예요? 17년도예요.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파리 대책을 내보냈어요. 파리 대책. 재수없게 그날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같은 날 나왔어요.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나오면 관심도 엄청나요. 2017년도에는 개정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국토부 파리 대책이 너무 강력해서 이것만 보고 있지 이쪽은 하나도 안 봐. 그때 파리 대책 개정안 발표하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간 연장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연말에 국회에서 싸바 하면서 1년만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18년도에 끝났어요. 요 연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97조 3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97조 3, 97조 4, 97조 5, 96조 있어요. 제가 마구잡이로 구분해 볼게요. 97조 3이랑 5는 중공공, 4는 단기, 6은 소형주택, 단기나 장기 되셨나요? 97조 3 장특 70%, 4 장특 40%, 96조 임대소득세 중공공은 70%, 단기는 30%, 중공공은 75%, 단기는 30%. 반대로 했어요? 둘 다 틀렸어요? 호흡이 곤란해, 호흡. 하여튼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만들 때는 언제까지 없었어요? 최근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끝내겠다고. 되셨나요? 정해졌어요. 통과된 거예요. 얘는 실제적으로 97조 4는 몰라도 돼요. 이따 할 거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더 받겠다고 등록한 사람 없어요. 이거 노려서 등록한 사람 없어. 임대사업 등록하는 건 거주주택 비과세냐 종부세냐 다주택 중과냐 이것 때문에 등록했지 장특 30% 받을 거 40% 받겠다 등록한 사람 없어. 얘는 만들긴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자기도 모르게 끝났어요. 이 법에서는 언제까지라는 거 없었어요. 근데 얘는 형제간 있었죠. 다주택이랑 거주주택 형제간 있었잖아요. 4월 1일 근거로 형제간에 의절했다고 그랬죠. 의절 끊으면서 얘는 따라가다가 같이 끊어져 버렸어. 얘는 저절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주택 중과 5년 등록이 언제까지예요? 3월 31일까지죠? 그거 바뀌면서 얘도 그냥 끝나버렸어요. 걔랑 같이.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했다는 몰라도 되고요. 얘는 처음부터 3년 했다 1년 연장됐고요. 얘는 만들었다 3년씩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2년 3년 연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준공공이라고 그런대요. 용어가 바뀌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 한대요. 얘 준공공이라 한대요. 얘를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한대요. 근데 등록은 장기로 단기로? 단기로. 얘를 소형주택이라고 한대요. 소형주택 요건이요. 이 소형주택 요건 국민 유거. 되셨죠? 이렇게 큰 틀로 잡고 이제 시작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준공공에 대한 혜택은 거주자만 해주겠대요. 거주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지금 이거 제가 그래서 세법하면서 제일 먼저 개념 잡는 게 거주자예요.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라고 그래요. 근데 2014년도 이런 혜택이 생겼어요. 2015년도 이 혜택은 막강해요. 이따 보기 100% 감면이기 때문에. 가격도 막 올라가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집값 많이 오르니까 들어와서 그냥 하나 사서 다 준공공 등록하고 나갔어요. 제가 찝으니까 거주자라는 게 보이지만 법에선 구석에 살짝 써 있어. 이런 거 보지도 않아. 왜? 제세법 듣기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전부 다 100% 감면만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 주어가 누구냐면 거주자예요. 외국에 있다 사놓고 준공공 등록하고 나간 사람 많아요. 그분은 아주 뿌듯하게 10년 있다 들어오면 100% 감면일 줄 알고 전문용어로 다 나가리예요. 얘랑 얘네들 10년 지나서 적용받을 때 제 예상은 반 정도뿐이 못 받아요. 구석구석에 트랩이나 지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띄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만들 때 몇 년? 이분은 벌써 눈치챘어. 이거 그러니까 딱 이러는데 이거 그러니까 딱 맞았어요. 이거는요? 이거랑 이거 만들 때는 왼쪽이었어요. 그죠? 왼쪽이었네요. 면적 제한 있었나요? 있었어요. 이거 만들 때는 어쨌든 국민주택 넘으면 구청에 등록이 안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등록이 안 됐어. 왜? 민특법상 면적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만들려면 8호 준공공이면서 8호 넘으면 어쨌든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돼. 근데 정부에서 너무 나쁘게 보지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주택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면적 제한 있어요? 없어. 뭐만 있어? 가액만 있어.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집들이 못 들어와. 6억 넘는 것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세 가지 중요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공공에 대한 혜택을 만들 땐 어쨌든 8호 넘으면 등록이 안 돼요. 왼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면적 제한만 둔 거예요. 가액은 안 뒀어요. 가액은 그쪽에서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공공에 대한 건 등록 요건이 뭐만 있어요? 면적만 있어요. 가액은 상관없어요. 면적만 국민주택이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만들 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다 등록받아갖고 혜택을 본다는 여론이 생긴 거예요. 당연하죠.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누른 게 언제예요? 9.13 때 눌렀어요. 17년 12, 13은 끌어모으는 거였고 9개월 지나서 9.13 때 누르는 거였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났냐면 얘네들 면적 제한만 있다 보니까 요즘에도 얼마 전 기사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샀는데 음마아파트 샀는데 그냥 해놓고 10년 있으니까 다감면 받는다고. 그런 여론이 생기니까 면적 제한만 있던 게 가액을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당연하죠? 언제? 안 봐도 돼. 9.13이야. 넣었어요. 어떻게? 새로 취득한 거. 여기는 그래도 인간적이죠. 새로 등록한 거 아니잖아. 새로 취득한 거부터 새로 등록이 아니고. 그러면 예전에 샀었네요. 예전에 샀었어요. 9.13 이전에 샀었어요. 10년 전에.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이 혜택 돼요? 된다니까. 그 이후에 취득한 게 안 되는 거지. 그 이전에 취득한 거 되는 거예요. 사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딱 법 만들고 다음 날부터 새로 등록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이후에 취득이에요. 취득한 게 가액 조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용 어렵지 않죠? 중공공이나 97조 3, 97조 5는 처음에 만들 때 왼쪽이었어요. 어쨌든 임대주택법에 면적 제한이 있었어. 넘는 건 등록도 안 돼. 그러니까 면적 제한을 둔 거고요. 세법도 가액 조건 안 둔 거예요. 그러다가 면적 제한만 두고 가액을 안 두다 보니까 맨날 뉴스에 나왔잖아요. 강남에 20억 샀는데 84 샀는데 20억짜리 아파트도 10년 하면 혜택 다 받는다. 그러니까 9.13 때 뭘 집어넣은 거예요? 가액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가액 집어넣었어요. 조정만 전국에. 이건 전국에 집어넣었어요. 이해되셨죠? 가액 얼마 집어넣었어요? 6억 사면 우리 잘하는 거. 지금처럼 얘기한 거 전반적으로 이제 표 보고 한 번씩 보면 거의 남을 거예요. 그래서 혜택 70% 해주겠대요. 40% 해주겠대요. 100% 감면해주겠대요. 소득세 법인세 깎아주대요. 최대 75%. 중공공 70, 단기 30. 되셨죠?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6년부터 매년 2% 깎아가지고 원래 30%가 끝인데 6년부터 10년, 5년이죠 거기가. 매년 2%씩 더 깎아주겠대요. 6년이면 2%, 7년이면 2%에 2년이니까 4% 그렇게 깎아가지고 이거 이따 표로 보면 될 거고요. 얘는 감면해 주겠대요. 얘는 깎아주겠다는데 여기 잠깐 나왔네요. 이따 또 나올 거지만 단기 30, 중공공 75% 깎아주는데 내년부터는 1주택으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게 돼요. 임대사업 하는 게 하나래요. 그러면 단기로 등록했으면 30 그냥 깎아주겠대. 중공공 등록했으면 75 깎아주겠대. 근데 임대주택이 많은 사람들 몇 개 이상? 등록한 게 2개 이상인 사람은 단기는 20, 중공공은 75에서 50으로 좀 깎겠대요. 이거 이해되셨죠? 2호 이상이에요. 1호 등록한 사람은 그냥 가고 2호 이상이야? 그러면 줄이겠대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주 다른 거예요. A 어디 있어요 여기가? 국민주택 규모. 요건 상식이니까 주택법 국민주택 규모는 80제곱미터 이하예요. 8호 이하예요. 근데 수도권 외 비도시 지역의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이 100이에요. 국민주택 규모가 전국이 85가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나오는 건데 전용 8호가 국민주택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있는 지역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이 100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쓴 거고요. 칸에 남으니까.
6억 3억 나왔죠? 가액 나왔고요. 세 번째, 이때 취득한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건 넣어줘야죠. 새로이 취득하는 거는 가액 기준이 추가돼요. 근데 그 이전에 계약했던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97조 3, 4, 5. 요 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다. 97조 3, 4, 5, 96조. 요거 흐름 잡히세요? 이제 비교할 거예요. 하나씩은 안 돼요, 이제. 이거 두 개 비교해 볼 거고요. 이거랑 이거 비교해 볼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97조 얘는 비교할 게 없어요. 얘는 장특 40, 70이니까 비교할 거고, 얘는 중공공인데 장특해 주냐 간면해 주냐에 따라서 비교해 볼 거예요. 96조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97조의 3, 97조 4 두 개 비교해 볼 거예요.